안녕하세요. 미디어팬 독자 여러분, 김상준 기자입니다. 뒤에 차 보이시나요? 예,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입니다. 그 중에서 세부 모델은 C220D 모델인데요, 많은 분들이 구매하고 계시는 벤츠의 베스트셀링 모델 중에 한 대입니다. 예, 저하고 함께 오늘 시승 같이 하시면서 자세히 한번 차량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 탑승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사실 시동을 꺼놨는데요, 지금 시동을 걸어놨거든요. 상당히 조용한 거 느껴지시나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실 텐데 디젤 엔진을 적용했음에도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 디젤 엔진의 정숙함은 주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보시면 좀 정갈한 느낌이 확실히 있지 않나요? 특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간단하다, 이 고급차인데 너무 썰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당히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이런 나무의 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뀐 점은 부분 변경 모델에서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위 모델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여기 이렇게 터치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은 저기 계기판의 안쪽에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메뉴 바깥으로 나가서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상당히 편리해졌고, 또 지금 벤츠의 상위 차종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좋다, 또 조작감이 상당히 편리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쪽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또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금방금방 조작할 수 있다는 점, 상당히 좋은 점이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화면이 요즘 나오는 엄청 큰 화면처럼 크진 않지만 보기에 상당히 적당한 크기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너무 크면은 오히려 좀 별론데 차 크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딱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부분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잘 안 이용하게 되고 오히려 이쪽에서 조작이 다 가능하니까 여기서 다 조작하게 되더라고요.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또 좋은 점은 시트의 그런 착자감이라든지 가죽의 부드러움이 상당히 좋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또 벤츠답게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 편안합니다. 쿠션감도 상당히 안락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열선 시트는 있지만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통풍 시트 많이 중요하시게 생각하는데 없습니다. 근데 옵션으로 추가는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옵션으로 좀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열 공간도 살펴보겠습니다. 2열에 제가 탑승했고요. 제가 운전하는 자세 그대로 지금 앉았습니다. 제 키는 177, 8 정도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앉으면 이 정도 무릎 공간이 남습니다. 좀 좁아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쪽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시트가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무릎을 이렇게 닿는 경우는 없고, 만약에 딱 허리를 딱 당겨 앉으면 한 이만큼, 한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좋은 점은 2열에 앉았을 때 그 창이 답답하면은 되게 좁다는 느낌이 나는데 2열 창이 좁지가 않아요. 나름 넓게 잘 뽑아냈기 때문에 2열에 앉은 분도 답답한 느낌은 없으실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윗부분, 또 머리 윗부분까지 이렇게 파놨죠. 작은 그런 배려인데 앉은 키가 크신 분도 적당히 앉으실 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이 시트의 그 착석감이 1열은 좀 부드럽거든요. 근데 2열은 좀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2열에 앉아서 주행을 해보니까 탔을 때는 불편하지 않은데 단단한 느낌의 시트로 구성됐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2열에 특별히 탑재되어 있는 장비는 없고요. 송풍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한 가지 조금 지적해야 될 부분은 5인승 모델인데요, 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이쪽 중간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제 이렇게 종아리 좀 못되게 올라와 있는데,
2열에 타신 분은 좀 불편하겠죠. 여기 다리 놓을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편안하게 4명 정도가 적당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행하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C220D C220D 주행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인딩 코스하고 차량이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벤츠 C220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컴포트한 느낌의 차량이다 보니까 또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와인딩 코스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출근길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거의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차량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출근하는 길과 거의 동일한 코스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디젤 엔진이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에 많이 신뢰를 잃었죠. 그래서 폭스바겐은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고, 그래도 벤츠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을 예전부터 만들어 왔었고 또 기술력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벤츠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의 6기통 디젤 엔진들은 가솔린 엔진 못지않은 그런 정숙함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6기통 디젤 엔진은 아주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프리미엄 브랜드조차 4기통 디젤 엔진은 시끄럽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 초반에서부터 한 2015년, 16년 정도까지 출시된 차량들은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출시된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4기통 2.0L, 2.2L 디젤 엔진들은 시끄러웠죠. 그런데 C클래스 부분변경 모델 디젤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2.2L 디젤 엔진에서 2.0L 디젤 엔진으로 바뀌었죠. 세부적인 배기량은 뭐 좀 더 차이가 있는데, 뭐 편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2.2에서 2.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0.2L 정도 배기량이 작아졌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배기량이 작아지면 차량의 힘도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출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7마력, 최고 출력 197마력의 토크는 40.8kgm를 발휘하는 엔진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토크 40.8은 뭐 많은 차종들이 2.0L 디젤 엔진에서 보여주는 토크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수준이고, 197마력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보다 마력이 오르면서 운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출력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느낌들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진 점은 일단 정숙함이죠. 제가 디젤 엔진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독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디젤 엔진의 그런 특유의 음색은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제가 지금 오토 스탑 기능을 일부러 꺼놨는데요, 정차 중에 제일 시끄럽잖아요 원래. 브레이크를 일부러 밟고 있습니다. 지금 브레이크를 밟은 이 발끝에 약간의 그런 진동이 이렇게 오는 거를 제외하고는 스티어링 휠의 진동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대시보드 상단의 진동도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는데 막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있습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숙하다. 그리고 C클래스 부분변경 모델은 사실 가장 달라진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엔진, 그리고 디젤 엔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젤 엔진, 그리고 헤드램프, 리어램프,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크게 바뀐 점이거든요. 근데 그 세 가지가 다 아주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잘 바뀌었고, 그리고 특히 엔진이 최고다. 엔진이 바뀐 부분은 아주 최고다. 그리고 이게 6기통 디젤 엔진들은 사실 가솔린 엔진 못지않게 상당히 정숙하게 잘 나오는데요, 4기통 디젤 엔진은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차량을 타보니까 상당히 정숙하고, 초반에 이제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 0에서 2000rpm 정도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만 좀 디젤 특유의 덜덜덜 거리는 소리가 좀 들릴 뿐이지,
지금 60km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60km에서는 가솔린 엔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숙한 면이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젤 엔진이 문제도 많지만 어쨌든 점점 더 개량을 하면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상당히 정숙한 점으로는 칭찬할 만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승차감이 좋아요. 서스펜션의 세팅이라든지 타이어의 세팅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들이 승차감을 제일 좋게 하려고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면이 좋지 않은 공간을 조금 여러 차례 지나갔는데도 많이 타이어하고 서스펜션에서 많이 걸러주죠. 그래서 불쾌한 승차감을 많이 걸러줘서 제가 차량에 타고 있을 때 몸에 느껴지는 그런 불쾌감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고, 최근에 BMW 3 시리즈가 출시를 했는데 그 차량도 상당히 훌륭한 차량인데 성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C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모델이 있죠. AMG 패키지를 적용했다든지 아니면 뭐 C43AMG라든지 C63AMG라든지 스포츠성을 강조한 차량들이 있지만 C220D 모델이라든지 C200 모델이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사실 평범한 차량이고 승차감을 위주로 한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MW 3 시리즈의 스포츠성과는 또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스포츠성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승차감을 좋은 거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사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고 30대 이제 중후반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승차감이 좋은 차가 점점 좋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말 스포티한 차량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낮은 차를 좋아하고 빠른 차를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승차감 좋은 차를 점점 찾게 된다. 근데 이 C클래스도 승차감을 좋아하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풍절음이라든지 그리고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적긴 적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 적은데 이 썬루프 쪽에서 조금 소음이 조금 들어와요. 썬루프의 차량의 문제라고 하기까지는 아닌데 썬루프 쪽에서 오히려 조금 소리가 약간 유입되는 게 크게 느껴져 가지고 다른 데는 더 조용한데 약간 거슬리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그런 차량의 수준보다는 상당히 정숙한 느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 또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다. 그런 부분들은 C클래스의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향의 느낌은 의외로 조금 뭐랄까 좀 묵직한 느낌을 확실히 주거든요. 차량이 승차감 위주의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의 이런 조향 느낌도 스티어링 피드백도 조금 가벼울 거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확실히 C클래스는 승차감이 좋긴 하지만 독일 세단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거리 이동 시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안락한 느낌들을 주려고 차량을 세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스티어링 휠이 조향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너무 가볍다 그러면은 운전자로 하여금 좀 불안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는 사실 더 무거웠고요. 점점 더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곡선 주로 구간을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스티어링이 상당히 묵직합니다.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뭐 큰 부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묵직하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의 조향 감각이 상당히 신뢰감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주행을 좀 진득하게 해보니까 우선은 가장 좋은 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에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승차감이 오랜 시간을 달려도 몸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다른 차에 비해서요. 제가 뭐 종종 말씀드리지만 스포츠카, 빠른 차, 출력이 높은 차를 타면은 뭐 목적지에 빨리 갈 것 같고
또 안 피곤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스포츠성이 강한 차들은 오히려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승차감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또 서스펜션도 탄탄하면서 또 스티어링 휠의 조향 느낌도 정확하면서 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차량들이 장거리를 이동할 때 상당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장거리 위주의 차량의 세팅이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음이 이렇게 안 되죠?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어떤 분들한테 제일 적당하냐면요, 우선은 디젤 모델이니까 제가 바로 전에 했던 쌍용 가솔린하고 달리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 주행거리가 1년에 2만 킬로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장거리 비즈니스가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멀리 갔다가 뭐 회의를 하신다든지 뭘 하신다든지 이렇게 업무를 보시고 또 장거리를 이동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업무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좀 지쳤어요. 지치죠. 저도 퇴근 시간마다 항상 완전 지쳐 있는 상태인데 지쳐 있어요, 몸이. 그런데 차에 탔을 때 딱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엄청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을 보고 장거리를 멀리 가서 일을 또 봐야 되고 또 돌아와야 되고 집에 돌아올 때 또 멀리 돌아와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비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탔거든요.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15, 16 정도 나오고요. 그냥 뭐 정차도 하고 에어컨도 켜고 막 이러면은 한 13, 4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장거리 위주의 주행을 한다면은 한 17, 16, 17,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연비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연비가 15를 사실 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같은 C200 같은 경우에도 15를 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한 13에서 14 요 정도 왔다 갔다 할 텐데 아무래도 디젤 모델 다운 그런 연비에 좋은 수치가 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특성이 이제 뭐 독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디젤 차량들은 좀 토크가 세죠. 그래서 197마력이라는 수치보다 사실 40.8kgm라는 그 토크 수치가 더 좋거든요. 더 높거든요.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비교했을 때.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출발할 때 멈춰 있다가 딱 출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한 뭐 80km 정도에서 이렇게 가속 페달을 쭉 밟으면 이렇게 확 머리가 확 제껴졌는데, 사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확실히 토크의 힘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 순간적인 토크가 강해서 디젤 차를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km, 뭐 100km 정도로 주행을 할 때는 가솔린 모델하고 아마 거의 정숙성이 비슷할 거예요. 크게 차이가 없을 거고, 출발할 때 조금 더 가솔린 모델보다 좀 더 시끄럽다는 점, 그리고 정차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시끄럽다는 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C200 같은 경우에도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토크는 물론 이 220D가 더 세지만 비슷하기 때문에 취향과 상황에 맞춰서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기사를 쓴 것 중에 C200 벤츠 C클래스 200 모델, 가솔린 모델이죠. 인증이 끝나서 이제 곧 출시된다고 기사를 썼는데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220D 모델, 이제 디젤 모델만 최근에 사실 수가 있었는데 가솔린 모델도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구매를 또 생각하시는 소비자들은 꼭 무슨 말씀 드릴지 아시죠? 꼭 시승을 해보셔야 됩니다. 두 모델 다. 그래서 내가 어떤 차량이 더 내 스타일에 맞는지, 또 내가 디젤을 더 선호하는지 가솔린을 선호하는지, 그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좀 오래 타고 뭐 1시간, 2시간 주행을 해도 크게 몸에서 힘든 부분이 없습니다. 상당히 편안하고 또 차량의 승차감이 뭐
바깥에서에 있는 그런 노면이 안 좋은 요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걸러주고, 또 그 부분들이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타이어에서 한번 걸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서스펜션에서 한 번 더 걸러주거든요. 마지막에 걸러주는 부분은 뭘까요? 맞춰보세요, 독자분들. 네, 마지막은 시트입니다. 시트가 상당히 푹신푹신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뭐 소파처럼 이렇게 푹신푹신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몸을 딱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 체중이 딱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안에는 또 이렇게 쿠션이 어느 정도 돼 있다 보니까 타이어, 서스펜션, 시트가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차감이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S클래스, 많이 좋아하시는 S클래스가 사실 좀 넘사벽의 그런 승차감과 좋은 그런 고급감을 갖고 있다면, 사실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C클래스와 E클래스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S클래스급의 E클래스가 사실 S클래스급만큼 편하진 않거든요. 물론 좋은 차는 맞지만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C클래스와 E클래스는 어느 정도 크기의 차이가 있고, 공간의 차이가 있고, 뭐 승차감이 E클래스가 조금 더 좋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성향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전적인 여유가 되시고, 또 나는 2열 공간이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해, 뭐 애들을 태워야 된다든지 사람을 좀 많이 태워야 돼, 그러면은 E클래스를 구매하시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다, 난 좀 돈을 좀 아끼고 싶다, 그리고 나는 뒤에 사람 태울 일이 별로 없다, 그러면 C클래스도 E클래스 못지않은 좋은 승차감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클래스는 사실 좀 넘사벽이고요. S클래스는 뭐 늘상 시승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1열보다 2열 승차감이 더 좋은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전용 차량으로도 많이 사용하죠. C클래스나 E클래스는 여전히 1열 승차감이 훨씬 더 좋고, 운전할 때 더 만족스럽고 2열보다는 1열이 더 좋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벤츠 C220D, C220D 같이 만나보셨는데요.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좋은 부분은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정숙한다는 점입니다. 엔진이 바뀌면서 정숙함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진동 부분에서 확실히 조금 개선이 확 됐고요. 그리고 소음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뭐 훌륭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비가 기존보다 좋아졌어요. 배기량은 200cc, 0.2L 정도 줄었는데 연비도 확실히 좋아졌고, 지금 제가 주행을 일단 그냥 해보니까 한 고속주행 위주로 했을 경우에는 한 1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18, 19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도심까지 하셨을 때는 한 14, 15, 16, 14에서 16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연비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승차감이 정말 좋아서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특화된 것 같아요. 연비랑 승차감, 두 가지가 아주 좋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에이다스 기능,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빠져 있다는 점, 그리고 통풍 시트가 빠져 있다는 점. 제가 오늘 좀 땀을 뻘뻘 흘렸는데 좀 아쉽습니다. 요즘에 시승차 탔던 차들은 웬만큼 다 있었는데 통풍 시트가 빠져 있다 보니까 땀도 좀 많이 났고요. 그래서 차량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도 두 가지 기능은 좀 탑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만족도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차량을 구매하실 거면 C200 모델이 곧 나오니까 가솔린 모델하고 디젤 모델을 꼭 시승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차가 뭔지 잘 판단해 보시고 차량을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비자의 저는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상 시승기도 만들고 글 시승기도 쓰고 있지만, 그런 거 보시고 나서 꼭 시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독자분들이 좀 사실 때 도움될 만한 내용들, 그리고 또 참고하실 만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계속 만들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지 저도 계속해서 동력을 얻어가지고 영상을 찍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또 재미있는 영상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